자, 유충렬전. 오늘은 유충렬이 원수가 될 때 원수는 왼수, 죽일 놈 뭐 이거 아닙니다. 장군이 되어 헤어졌던 강낭자와 재회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장면이 바뀌네요. 쓸데없이 처음부터 낭자가 낭자, 강낭자. 자, 유충렬의 부인이죠. 자, 연심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신세를 자탄하더니, 자, 앞에 생략이 돼 있어요. 점이 있다는 건 이건 생략이 있다는 거야. 뭐가 생략됐어? 강낭자를 대신하여 수청을 들었다는 죄목으로 연심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신세를 탄식하더니 뜻밖의 관비 10여 명이 나와 잡아다가 계단 아래 엎드리더라. 왜? 자, 엉뚱한 사람을 수청 들게 하고 지는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기만했다, 속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잠깐, just in the moment. 원수 좀 전에 우리가 봤죠? 원수가 누구야? 유충렬이라며. 창문을 열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장면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렇죠.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춘향의 관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 물론 연심이 다른 사람한테 춘향이가 다른 사람 보고 수청 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간에 수청 문제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럼 설마 이 유충렬도 알면서 일부러? 라고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밑에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죠? 원수 창문을 열고 낭자의 상이라는 건 얼굴이에요. 얼굴을 보니 낯이 익은 듯하고 심신, 몸과 마음이 비감하되 슬프대 라고 하는 것은 왠지 그냥 몸도 힘들고 기운도 없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꿀꿀하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니 라고 하는 거예요. 낯이 익은 듯하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요? 이게 아니죠. 아직까진 정확하게 잘 알아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의상은 남루하나 기생이 되기로 마음먹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생할 얼굴이라든가 아니면은 행동거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천인 자식으로는 참 아깝도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원수는 지금 낭자를 천인, 기생으로 본 거예요. 다만 기생이라고 하기는 참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왠지 고상한 기품이 난다 라고 느꼈던 거지요. 원수가 소리를 나직히 하여 고함을 안 질러. 왜? 아깝잖아. 그러니까는 좀 안타깝잖아 이거예요. 낭자더러 말하기를. 뭘 말했는데? 밑에를 말했네. 자, 네 집 자손이며 누구냐?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요 부분은 정체를 알아보기 위한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을 보니 천인의 자식은 아니요 여자의 말을 들었거니와 수절을 한다고 하니 다른 여자가 얘기를 해준 거야. 수절을 한다며 라고 하는 것은 이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집 자손이며 낭자는 누구길래 청춘 소년의 어린 나이에 수절을 하며 무슨 일로 절이 되어 기생이 되어 관비의 양녀가 되었는지. 자,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것을 관비가 구해요. 구했는데 그걸 양녀로 삼아요. 문제는 양녀로 삼고 해피하게 살면 좋겠는데 5만 가지 박대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 관비는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전체 줄거리요. 핵심 정리 부분이 있어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게 나아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지금 생각난 건데 따로 링크를 할게요. 여기다 따로 링크를 해야지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자, 본문을 안 읽었다면 전체 줄거리라도 알아야 요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링크를 전체 줄거리를 걸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꼭 챙기세요. 헷갈리면. 관비의 양녀가 되었는지 진정, 까닭, 이유, 사정을 숨기지 말고 날더러 나에게 말하면 알 일이 있으리라. 뭘 알아 알기는 자세히 하라. 자세히 말하라.
하니 이때 낭자 계단 아래에 엎드려 원수의 말을 들으네. 왠지 말이 두 귀에 쟁쟁하여 라고 하는 것은 왠지 익숙해, 많이 듣던 소리야. 조금도 다름이 없어. 목소리를 들으니까는 목소리가 마치 마일러버, 낭군의 목소리, 남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낭자 예전 과거에 도망하여 왔다가 성명, 이름과 거주, 어디에 사는지를 속였더니 왜? 도망했기 때문에. 자연 마음이 슬퍼 진정으로 여쭈오되 소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오라. 이골 월계촌에 사는 강승상의 무남동녀이었더니. 자, 강승상의 무남동녀. 이제는 뭐야? 성명과 거주를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강승상의 딸이고 유충렬의 아내이다 이거예요. 부친 강승상께서 멀리 영정에 귀양 간 후 유주부를 위하여 상소하였더니 망고역적 정한담이 충신 아버지를 모함하여 승상을 옥문관에 귀양하고, 이때 충신은요 유충렬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강승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녀의 모녀를 잡아 궁비속공하려 하고, 궁비속공?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부도사가 와서 잡아갈 때 청수의 야간도 주하여 묻히는 물에 빠져 죽고 소녀도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쭉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영릉관비가 외촌에 갔다 오는 길에, 자, 이제 또 딴 사람 나왔네. 구출장 가봐요. 그죠? 외촌이라고 하는 건 박과적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 갔다 오는 길에 제 집에 와 험하기 무수하되,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누가? 관비가 핍박이 심했다라는 거죠. 아, 여기 또 나오네요. 그죠? 연심의 힘을 빌어 이때까지 살았으나, 이게 도와준 사람. 아까 잠깐 나왔죠? 대신 수청 들러갔다 하고. 오늘은 이 말을 원수전에 고하고 할 일 없이 어쩔 도리가 없이 자결코저 하나이다. 쭉 정리했네요. 원수 이 말 듣고 이때까지도 이게 이 여자가 누군지 강남자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이거는 유충렬이가 머리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뛰쳐내려와야죠. 이게 웬일인가 깨달은 거예요. 서프라이즈죠. 영릉태수 박비불러 강승상을 오시라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이전에 강승상을 유충렬을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난 거지요. 그리고 태수 보고 야 가서 빨리 강승상 모셔와. 왜? 강낭자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겠죠. 이때 강승상이 뭐야? 강승상이네. 그러니까 이때는요 그냥 완전히 장면이 바뀐 거죠. 공간적 배경이 바뀐 거라고 봐야 돼요. 강승상이 처자를 생각하여, 마누라와 자식을 생각하여 잠을 이루지 못해 그리움이죠. 오매불망이죠.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여 졸았는데 뜻밖의 원수 오시라는 말, 이때 원수가 오시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놀라서 들어왔대. 잠깐. 야,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죠? 원수 오시라는 말에 놀라서, 여기까지는 이때 안에 요 공간에서 했겠죠?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것은 벌써 유충렬이가 있는 곳까지 홀라당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이 완전히 점프해도 한참 점프한 거예요. 그죠? 그만큼 급하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유충렬이 말하기를, 이게 강낭자 아니오이까? 강낭자가 살아왔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더니 정신이 아득하여 천지가 캄캄한지라. 와우, 신봉선은 눈을 떴는데 승상은 캄캄해졌네요. 어쨌거나 간에 원수가 이별할 때 서로 주던 신표. 자, 이 신표는 서로가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내 사람, 내 남군, 내 마누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했더니 시예요, 시. 시를 견주어 살펴보니 일호, 호자가 털억 호자예요. 털이니까 털끝만큼도, 털끝이 된다. 털끝만큼도 내지는 조금도 의심이 없더라. 분명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상이 낭자의 목을 안고 궁굴며 서로 얼싸안고 뒹굴며 말하기를 내 딸 경화야. 그러니까는 강낭자니까 강경화구나. 딸의 이름이. 그렇죠? 청수에 죽었다더니 죽은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혼백이 살아왔느냐? 꿈이냐 생시냐? 너의 난군 유충렬이 왔으니 소식 듣고 찾아왔느냐? 그랬겠어. 우리 집이 연못이래요. 소는 연못이래요. 양유, 버드나무, 푸른 버드나무, 푸른 가지 빈터만 남았느니 우리 집이 연못이 됐다는 건 쫄딱 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버드나무가 있던 곳은 터만 있다는 거죠.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슬픈 마음 어찌다 진정하리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한담에 의해서 뭐예요? 집안이 망한 것에 대한 슬픔이다. 원수가 낭자를 보고 하는 말이며 세세정담, 세자는 가늘다 세자예요. 정이 담긴 말이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제는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죠. 어찌다 기록하겠는가? 기록은 누가 하는데? 서술자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 이거는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다 라고 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또 장면 바뀌었어요. 슉슉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거든. 장부인, 이 부인은 또 누구 부인이냐? 그랬더니 이건 유충렬의 어머니예요. 내동현에 있다가 이 기별을 듣고,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데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기별이겠죠. 급히 나와보니 낭자 고부지례로, 고부지례? 고부라고 하는 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예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지켜야 할 예절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해야 돼? 문안 인사해야지. 그 다음에 자신이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니 장부인이 손을 잡고 세상 사람들이 고생이 많다고 하나 우리 고부 같겠는가? 라고 해서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알면서 묻는 서리법이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잘 됐잖아. 고진감래지 뭐. 이때 낭자 데려간 관비는 어떤 관비? 그렇지 막 살려놓고서나 그냥 5만 가지 고생 다 시킨 관비. 큰일 났지 이제. 혼백이 하늘로 올라갔어. 간장이 막 녹는 것 같아. 왜? 두려움이죠. 원수 동원에 높이 앉아 관비를 잡아들여 죄를 헤아려 묻기를 너를 죽일 것이로되 너 같은 천기가 천한 기생이 사람 어떤 사람? 유충렬의 아내 강낭자의 어떤 그 고고한 자태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봤겠느냐. 너는 천한 기생이니까 눈이 그냥 해태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청수애가 낭자 구한 일로 풀어주니 고마운 줄 알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연심을 불러. 연심은 뭐예요? 연심은 강낭자를 위해서 대신 수청을 들겠다고 한 여자니까는 더 훌륭한 여자죠. 그죠? 자, 무수히 치사한다는 건 칭찬하다예요. 치사한 놈 이거 아니에요. 낭자 곁에 앉았다가 하는 말이 연심은 나와 백년 은인이니 일지 한순간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 지내고자 하니 황성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완전히 로또 맞았네. 자, 원수 그 말이 옳다고 여기에 연심을 불러 부인을 착실히 모시라. 연심이 땡큐 베리 마치 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유충렬이 강낭자를 만나 제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충렬이 원수가 되어 강낭자와 제외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뭐 편집자적 논평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도 나오고요. 비유적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는지 잘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